안녕하세요.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.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4학년도 동우여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. 36이 6제곱근 6제곱해서 36이 되는 숫자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. x값을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양수인 거 이렇게 됐으니까 36의 6분의 1제곱 되겠고 요거는 36이 제곱이니까요 3분의 1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 값을 알파라고 했는데요 로그에다가 이거 좀 대입하라는 얘기는 지금 6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로그의 성질까지 이 부분 이제 3으로 좀 이렇게 역수 형태로 좀 계산해 나가겠죠. 정답 또 로그 6의 6이니까 그러면 1 처리돼서 정답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. 거듭제곱근의 정의, 그 다음에 로그의 간단한 성질 포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둘 다 양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지수법칙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? A의 2분의 3제곱, B의 2분의 1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뭐 루트는 이제 2분의 1제곱 되겠죠? 그럼 이제 A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, 그 다음에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. 나누기는 역수되니까 그냥 뭐 A 곱하기 B 이렇게 곱하기 했다 그러면 되겠죠. 마이너스 1제곱에서 역수돼서 자 그러면 지수만 열심히 좀 살펴보면 되죠. A의 2분의 3제곱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또 더하기 1이 있군요.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B는 2분의 1,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럼 이제 A는 0제곱인데요. B만 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. 정답 B제곱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.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좀 고쳐갈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수의 지수 법칙의 성질 이렇게 좀 알고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다음 중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. 2분의 1의 x승 그래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 그래프를 또 어떻게 해서 3만큼 평이동 시켜야 되겠죠. 3만큼 이렇게 좀 평이동 시켜서 좀 지나가는 그래프 대략적인 모양을 보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0,3을 지납니까? 물어보는데 아이고 이거 0,3은 이제 정근선이시고요. 여기가 좀 맨 처음 1에서 평이동 0,4를 지나야 되겠죠.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정근선은 y는 3입니까? 이게 정답이 되겠죠. 맨 처음 정근선 0이었다가 평행이동돼서 3이 됐으니까 이게 좀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. 정의역이 뭐 실수 전체에 대해 요 양이라는 부분이 잘못됐겠고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여기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로겠죠. 그 다음에 주어진 그래프 아이고 여기 마이너스 x인데 여기 좀 없네요. 그것도 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. 정답 정근선이 y는 3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즉 지수함수 간단한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밑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평이동되어 있는 부분들 해서 대략적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. 정의역 주어져 있을 때 로그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래프 개형이 매우 중요하죠. 밑이 2분의 1, 즉 0과 1 사이니까요.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해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럼 뭐 3부터 6을 이렇게 대입한다 그러면 3 대입해주면 최대, 6 대입하면 최소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. 3을 대입해주면 로그 2분의 1에 여기가 1이 되는가요? 딤스 부분 1이면 0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 6을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? 4가 되는가요? 저희 되겠죠? 이 부분들은 2에 제곱돼서 2가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 이제 2에 마이너스 1 제곱돼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고 로그 2에 남아서 이게 1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풀려가겠죠? 되셨습니까? 최대값, 최소값 모두 구했는데 뭐 빼기를 좀 하라고 됐네요. 그럼 이게 좀 부호가 좀 바뀌면서 플러스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최대 최소가 되면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, 그 다음에 제한 변형 표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요. 이런 항목들 지켜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곱셈공식의 연관성인데 x 자체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는 게 좋겠죠. a 빼기 a분의 1 이렇게 역수 모양 형태입니다.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제 x제곱 플러스 4 이 부분이 아주 관심이 많은데 a 빼기 a분의 1에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a 더하기 a분의 1에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4 빼기 x 이런 모양의 이제 5제곱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a분의 1 루트 안에 제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려나온 거겠고 그 다음에 빼기에 a 빼기 a분의 1 이런 모양 형태가 되가는 거죠.
됐습니까? 이게 또 다섯 제곱 이렇게 표시. 그리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a가 좀 소거되고 a분의 2 이런 모양의 다섯 제곱 모양이 되겠죠? 되셨습니까? 근데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? 2의 5제곱 이런 형태인데 2의 이제 5분의 1 제곱 이런 모양이 되죠. 5분의 1 제곱에 이제 2 이렇게 된 모양들 다섯 제곱 처리된 거니까 2분의 2의 5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러면 2의 5제곱이 32니까 2로 또 나누는 거니까 정답 1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5제곱하고 5분의 1제곱, 거듭제곱 재미있게 마지막도 처리됐네요. 일단은 뭐 이렇게 좀 형태적인 요소들을 좀 깔끔하게 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하고 연관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 이제 연산 과정이 쫙 이제 일련의 흐름을 따라서 쭉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관찰해 가는 능력 이런 것들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연습해 가면서 실력을 좀 쌓아가면 좋겠습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값이 정의돼야 되겠다. 이런 얘기. 이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뭐 밑부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. 밑이 일단 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.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되면 안 된다 되겠고 밑이 또 1이 돼도 안 되죠. 1 돼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 1로 풀리면 a 값이 3이 돼도 안 되는 거 있고 마이너스 1로 풀리게 되면 a 값이 1 돼도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밑에서 이런 조건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A 값이 항상 이제 0보다 커야 되겠고 이리 되면 안 되는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진수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 부분들이 또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8의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a 값 범위가 0과 8 사이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. 1부터 7까지 쭉 써가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1, 2, 3 빼고 4, 5, 6, 7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다. 이런 얘기. 10에다가 10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2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로그 밑의 범위, 진수의 범위 확실하게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.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주어진 부분 보게 되면 로그 a에 9 되어 있으면 이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? 이렇게 좀 잘해주면 되겠고 로그 이것도 3에 16이면 2에 4제곱해서 4 이렇게 좀 바깥으로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로그에 이제 어이구 이게 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8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a에 3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. 이건 좀 밑변환해서 좀 처리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이제 로그 a의 3분의 이거 잘못 썼는데요. 마음이 급해서 밑변환 부분들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로그 a, 로그 3, 로그 3, 로그 2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. 이게 좀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돼서 다시 나온 부분들을 이쁘게 좀 써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. 로그 a의 2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부분들이 뭐 이제 자연수 이런 형태로 좀 풀려야 되는데 밑이 a고 그다음에 진수 부분이 2인 상태도 이게 어떻게 풀리겠습니까? a 값이 이제 2의 지수 모양이 되면 되겠죠. 2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의 이제 거듭제곱 형태가 좀 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지수되면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분모로 이렇게 좀 들어올 거잖아요. 근데 그럼 이제 8의 약수 형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안 되고 2의 4제곱, 2의 8제곱 이런 모양들이 a 값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좀 자연수로 분력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풀이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모든 a 값을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전부 다 더하기 하라는 얘기잖아요. 2, 4, 그 다음에 16, 25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? 이게 26이니까 76에 78, 그래서 278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뭐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죠. 지수 부분 이렇게 좀 나가는 부분들.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뭐 이렇게 밑변환해서 이렇게 약분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쁘게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는 과정이죠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항목이니까 뭐 로그의 성질들 꼼꼼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. 어느 지역의 해수면의 기압이 1일 때 h 킬로미터인 곳에서의 기압을 P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. 관계식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관계식이 중요한 거겠고 높이가 3, 어이구 비행기 탔나요? 왜 이렇게 높죠? 이렇게 됐을 때 기압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. 조심해야 될 게 있군요. 여기 킬로미터고 여기 미터네요. 그러면 3.32 이렇게 처리되겠죠? 됐습니까? 이때는 뭐 기압들을 좀 살펴보면은 로그를 좀 취하면 되겠죠. 마이너스 3.32. 이게 좀 연관성이 있군요. 이 숫자가 6,200. 이게 2배.
알겠습니다. 2 곱하기 3.3 이런 형태로 해서 약분들 쭉쭉 해가면서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로그 P 부가 있으니까 부를 좀 맞바꾸면 되죠.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겠고, 이때 이제 P를 좀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,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0분의 1 이런 형태에서 AB 값, 기압의 범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. B분의 1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10분의 1분의 100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결과는 1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? 되죠? 그러니까 정답 1번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되셨죠? 문제 자체에서 뭐 숫자 이런 부분들 주어진 거하고 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니까요. 좀 당황하지만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식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. x값의 범위가 주어질 때 주어진 값의 차가 정수가 돼야 되겠다. 이런 얘기. 뭐 기본적으로는 로그 x 물어보니까 로그 x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. 이쪽 주어진 식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라는 기본 범위.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로그 x 빼기 2분의 1 로그 x 이렇게 해서 차이를 하면 되죠. 큰 값을 작은 값을 좀 빼겠습니다. 그럼 2분의 3 로그 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x 범위 되는데 2분의 3을 곱하기 해주면 2분의 3을 곱하기 해주면 3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정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. 이렇게 나온 결과에다가 이 범위를 좀 살짝 좀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3이 일단 안 되고 4가 돼야 되는 거죠. 5도 또 안 되는 거니까. 그렇다면 뭐 로그 x라는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3분의 8에서 좀 나오는 거예요.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로그가 물어봤으니까 3분의 8 답해가면 되겠죠. 범위 나온 부분들 로그하고 관련해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 형태를 범위를 구하면 되겠고, 차가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문장에 너무 거의 풀이법을 가르쳐 준 거죠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문장 그대로 점식으로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. 10번 시작합니다.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주어진 방정식은 로그의 x의 로그 x 이렇게 지수가 되어 있죠. 이항시키면 또 100분의 1에 x의 5제곱 되어 있는데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다. 이렇게 됐을 땐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좀 풀어가는 것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밑은 주어진 이 로그가 그냥 밑에 10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가 로그 x의 제곱이 되겠고, 여기는 x 5제곱은 5 로그 x가 되겠고요. 100분의 1 이런 부분 빼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이런 형태의 로그 방정식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로그 x 이런 부분을 t로 취하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에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. 주어진 방정식이 그런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한 거잖아요. 로그 x 이렇게 좀 t로 치환했으니까 이곳에 알파 베타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치환한 식에서는 근이 로그 알파, 로그 베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곱을 좀 이끌어내달라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이곳에서 근과 계수를 관계할 때 합을 구해야 되겠죠. 합을 구할 때 5 이렇게 처리돼서 로그 알파 베타 이 결과가 5 되겠고, 됐습니까? 그러면 알파 베타는 10의 5제곱입니다라고 해서 문제의 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. 10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내용. 일단은 주어진 식의 형태, 밑에도 변수, 지수에도 변수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일 때는 로그를 취해간다라는 아이디어, 이 부분들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는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환하게 되면 이제 근 모양도 바뀌어서 문제 그에 맞는 해석을 해가야 되는, 해석이 좀 살짝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. 세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세타 7세타 동경이 좀 일치합니다.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.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동경 이런 부분들, 동경은 뭐 폭파해서 없애버려야 되겠죠. 7세타 세타 빼서 6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. 동경이 일치하니까 이제 그 일치되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이제 EN 파이 이렇게 돼서 일반각 형태의 표시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좀 얻어져가는 거죠. 세타 부분들은 그러면 3분의 n파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각도 범위에 있는 부분들만 열심히 구하면 되니까 n이 2일 때 좀 세타 값이 그럼 이제 뭐 3분의 2파 이렇게 좀 얻어져 가겠죠. 정답 3분의 2파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. 동경 없애버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만 좀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.
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. 부채꼴 쓱 만들어 놓고 RL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. 그러면 2R 플러스 L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 거고요. 이때 이제 넓이라는 부분들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있는데 좀 당연히 뒤쪽 공식을 써야 되겠죠. 2분의 1 R L 자리에다가 12-2R 이렇게 좀 대입해서 지금식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. 그리 되면은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6R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? 그러면 이렇게 처리했으면 뭐 R 값이 그러면 3일 때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? R 값이 3일 때 그러면 L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? L 값은 6일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. 되셨습니까? 그러면 뭐 문제의 좀 정답이 되죠. 이때 호의기를 좀 물어보고 최대값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. 호의기를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사실 뭐 부채꼴과 관련돼서는 L 이퀄 R 세타, 그다음에 넓이 구해가는 공식 이 두 개의 공식이 전부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동네 계통의 문제가 나오면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문제 읽고 바른 공식을 좀 적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3번 문제 이어집니다. 사인 코사인 곱하기 한 결과 가르쳐줬을 때 주어진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. 1-2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것도 복잡해 주겠는데 이것도 제곱까지 하라고요?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들이라는 사실 좀 잘 이용하면 되겠죠. 이를 이제 거꾸로 이 자리에 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빼기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좀 바뀌어지죠. 됐습니까? 그럼 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곱셈 공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요.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빼기 빼기를 해야 되겠죠. 4배의 사인 제곱 세타,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좀 고쳐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덩어리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죠.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좀 처리된 거니까 이게 이제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니까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일로 풀리고요. 뒤에는 4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이죠. 이때 이제 문제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을 좀 가르쳐줬으니까 이 계산 결과는 1 마이너스 제곱하면 9분의 1에 이제 9분의 4 이렇게 처리돼서 전체 계산 결과는 9분의 5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자연스럽게 연결되나요? 자, 주어진 부분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식을 좀 우리가 좀 평상시 보는 모양 형태처럼 조금 이제 눈에 익은 모양처럼 좀 만들어 주겠고 그 부분들이 이제 뭐 곱셈 공식하고 딱 연결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 각 n분의 30파이 어이구 3, 4분면 각이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값을 모두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n분의 30파이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3, 4분면이 된다는 이야기는 파이보다는 크고 뭐 2분의 3파이보다는 좀 작은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죠. 이렇게 좀 파이를 좀 속고해 가면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? n은 30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이쪽은 어떻게 되나? 20보다 큰 건가요? 20보다 큽니다라고 해서 n값의 범위를 쓱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것에는 좀 9개의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. 21부터 29까지. 그 다음에 n분의 30파 이렇게 갔는데 3, 4분면에 해당하는 것도 한 바퀴 또 회전하면 이제 2파이를 더 더하게서 이렇게 3파이 이런 형태 여기다 2파이니까 2분의 7파이가 되겠죠. 7파이 이런 형태로 해서 또 파이 약분해 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n은 이쪽 풀이했을 때 10보다 작다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가요? 와 이게 좀 숫자가 커지는데 그럼 뭐 이거 어떻게 되나가요? 이거 7분의 60 이렇게 되는 건가? 뭐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. 7, 8이 56, 7, 9, 63 이렇게 되면 n이 9가 되는가요? n은 9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. 그럼 이제 한 개 딱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30파이 계속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럼 이제 5파이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분의 그럼 이제 11파이가 되는 거예요. 11파이 이런 형태를 좀 살펴서 가면 되겠습니다. 약분해 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겠죠. 그러면은 n은 얼마입니까? 이게 약분해서 6이니까 6보다 작다가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1분의 60파이 이렇게 60 이렇게 처리되나요? 됐습니까? 그런데 이게 5점하고 이건 생기는 n이 없죠. 생기는 게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생기지 않겠다는 뜻이죠. 그럼 이제 전체 자연수 개수는 이렇게 합쳐서 몇 개가 생길 수 있겠다? 10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.
3, 4분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뭐 너무 이렇게 2n 파이까지 다 집어넣어서 일반화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 구하고 또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해서 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좀 n분의 30파 이런 부분들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근이 왜 이렇게 화려한가요? 와, 좀 정리해 볼까요? 로그 a가 되겠고 뭐가요? 세제곱 그리면 3분의 1인데 지수에서 3 나가고 여기 또 6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b 이런 모양을 좀 쓸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똑같은 패턴이니까 여긴 또 6에 로그 b의 a 이런 모양으로 해서 근들이 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. 중요한 것은 여기 로그 a의 b, 로그 b의 a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역수 형태꼴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근각의 관계니까 두 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두 군의 합 이런 이론을 좀 적용해 가면 2p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6 가로 열고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알파 베타 이 이론을 좀 적용해 가게 되면 두 군의 곱 형태가 되면 식에서는 q가 되겠고 이 부분을 좀 곱하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역수 형태꼴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36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이렇게 처리됐을 때 주어진 부분들은 로그 P의 Q인데요. 하하. 로그 이제 P의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그 P의 여기 36 이렇게 된 이런 숫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들이 뭐 여기 부분들이 역수 형태라면 이게 이제 산술기하 형태를 좀 생각하라는 얘기죠. 그 부분들이 좀 관여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럼 P 값은 원래는 3배에다가 여기는 뭐 t 더하기 t분의 1 이런 형태꼴이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이제 3 곱하기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들이 p 값이 이제 6이 될 때 가장 작은 값 이런 모양 형태. 이게 이제 제일 작다는 얘기, 밑이 제일 작을 때 이 결과가 좀 제일 클 수 있는 요소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크거나 같다 로그 6에 36 해서 2로 풀려갈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 거꾸로 써야 되죠. 참 거꾸로 써야 돼. 밑이 커져가는 거니까. 됐습니까? 그래서 최대값이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내용.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지수 법칙 이거 로그의 성질이죠. 계속 말이 헛나간데요. 로그의 성질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는 부분들. 그 다음에 나온 부분들이 서로 역수 형태가 돼 있어서 나중에 두 분의 합곱 구해갔을 때 뭐 그 부분들은 뭐 곧바로 연산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합 부분들 처리해 갈 때도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최소값 형태. 나중에 이제 근데 밑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전체 계산의 결과는 최대가 되는 형태로 서로 연관성 있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으니까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.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. 이참수 그래프고 1참수 그래프가 그림같이 주어져 있습니다. 지수 부등식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2에 2fx 마이너스를 좋은데 여기 밑이 2분의 1이 되는 부분들은 좀 바꿔가야 되겠죠. 밑을 좀 2로 좀 똑같이 바꿔가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. 밑을 좀 일치시키고 그럼 이제 지수 파트 부분만 열심히 풀어가면 되겠죠. 그러면 2fx 처리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는 소거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다시 fx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래프의 식을 좀 보니까 이 gx라는 부분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이런 부분이죠. 이게 결국 이제 gx라는 형태가 돼 있어서 결국은 fx하고 gx 비교했을 때 gx가 더 크다. gx의 함수값이 더 큰 부분 그림 이렇게 다 나와 있죠. 됐습니까? 그래서 x값을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프 괜히 가르쳐 준 게 아니죠. 문제하고 이제 다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.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뭐 개수는 그럼 뭐 5개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. 주어진 부분들 밑을 똑같이 만들어가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지켰고 밑이 이렇게 좀 큰 부분들이니까 뭐 큰 게 더 큰 거죠. 그러니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이렇게 좀 식을 이끌어내는 부분들 뭐 자연스럽게 좀 잘 했으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나온 이 식 자체가 그래프의 GX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들만 좀 이렇게 관찰해가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잘 풀이가 되겠습니다.
fx, gx 밑이 똑같은 거죠. 그러면 평행이동 값만 조금 달라야 되네요. 알겠습니다. 길기가 1인 직선하고 만나는데 ab라고 하는데 루트 2다. 길기 1에 루트 2는 좀 관심이 있는 거죠. 뭐 그래프 이렇게 f 그래프가 있고 g가 좀 아래쪽 이동이니까 g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겠고 됐습니까? 그러면 g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데 이 간격이 지금 루트 2다 이런 얘기죠. 뭐 1, 1이다라는 부분들이 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뭘 할까요? 뭐 뒤에 있는 좌표 이쪽 좌표를 하면 되죠. 뒤에 만나는 그런 B점 좌표인가요? B점 좌표를 뭐 t, 이렇게 좀 해주면 2분의 1에 t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해서 가겠고 이때 이제 이쪽에 A점 좌표가 이제 t 플러스 1이 돼가는 거죠.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겠습니까? t 플러스 3 플러스 2 해서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요 y 좌표의 차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? 1이 돼야 되겠다. 이걸 좀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 여기랑 좀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2분의 1일까 4분의 1일까요? 4분의 1을 2분의 1을 제가 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만들고 플러스 2가 되겠고 빼기 1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2분의 1에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. 됐습니까? 이걸 좀 이항시켜서 계산이 좀 되는 건가요? 이항시키게 되면은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에 2분의 1에 t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1에다 넘어가서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. 이제 좀 3 약분되면서 2분의 1에 t 플러스 1제곱은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죠? 그럼 4가 뭐 또 지수가 될 거니까 t 플러스 1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처리된 거니까 t 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. 됐습니까? 여기까지 얻어냈는데 L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를 직선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인가요? 그럼 뭐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. 그럼 마이너스 3 되겠고 B점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여기는 뭐 곧바로 이게 2인데요. 그럼 이제 2 이렇게 4였으니까 빼기 2에서 2 이렇게 좀 나눠져 가면 되겠고 3, 마이너스 3,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처리되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2 나오면 플러스 5가 되면 되겠죠. 해서 y는 x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4번 바른 답이 되가는데요. 뭐 일단 평행이동 형태의 식이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뭐 그렇게 큰 영역은 아니지만 알아둬서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고요. 중요한 것은 연산하는 데 있어서 기울기 1이고 루트 2다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하죠. 1, 2 이렇게 돼서 만나는 좌표를 하나 정해지는 순간 A점 좌표 이렇게 좀 플러스 1 되는 이렇게 중요한 특징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. 주어진 식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의미라든지 해석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평상시에 학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.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. 0이 아닌 실수 xy2 값이 대해서 주어진 식들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. 또 관계식도 있고요. 뭐 지수에 관련된 식인데 지수와 관련된 식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공부한 게 이제 로그니까 이렇게 좀 공부를 해가면 되겠죠. 근데 이제 y라는 것은 이제 로그 이제 6분의 1에 이제 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건데 미치점만 이렇게 다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들이 이 문제를 좀 낯선 거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센스 있게 밑변화를 통해서 좀 알아가는 거죠. 특히 이제 역수를 취해서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로그 2에 96 만들어가면 되겠고 여기 2가 제곱돼서 나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2분의 y 돼서 y분의 2가 되겠죠. 이게 나중에 연관성이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로그 그럼 2에 6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3 되게 3의 세제곱 되겠고 그러면 x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로그 3의 a 이렇게 돼서 모양을 가면 되겠죠. 그래서 나중에 이 x분의 1 y분의 z인데 문제를 좀 잘못 썼는데요. 여기 왜 x라고 썼죠? 자, 문제에서는 z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. 그 부분들은 이제 문제하고 다 연관성이 있다. 이렇게 살펴가면 되겠습니다. 일단 뭐 둘이 뭐 밑이 같아서 이제 연산을 좀 해주면 x분의 1, y분의 2 이렇게 연산한 결과는 그럼 로그 2에다가 6일은 6에다가 6, 6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. 그럼 이 결과 자체가 4로 풀리잖아요. 됐습니까? 그럼 이제 4 더하기 z분의 3이니까 로그 3의 a 이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로 풀렸습니까? 6으로 풀렸다라고 좀 처리한 거니까 이제 풀이가 좀 다 되는 것 같죠? A 부분을 2에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3의 제곱인 9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문제에서 A 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9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죠?
일단은 우리가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들 어려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운 게 이제 로그니까 조진식 이렇게 당연히 로그를 취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일단 쉬운 풀이법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원래는 이제 미칠점을 이렇게 같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키포인트여서 자연스럽게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겠고, 아니면 뭐 옆에 또 식 자체가 문자의 역수 형태 꼴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랑 연결시켜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논술형 두 번째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중력과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로켓의 질량, 연료를 제외한 로켓의 질량, 로켓의 처음 속도, 최종 속도, 와, 추진체의 분사 속도, 와, 관계식이 많은데요. 문자가 좀 많다는 얘기죠. 어쨌든 관계식이 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좀 낯설지만 뭐 관계식 주어져 있으니까 관계식에 꼼꼼하게 좀 대입을 좀 잘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A 로켓에서 관계 나와 있죠. 대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그럼 이제 뭐가 안 나오죠? 분사 속도가 안 나온 걸까요? 일단은 이 부분들은 3 이렇게 쓰면 되겠고, 분사 속도 모르니까 VA라고 쓰면 되겠죠. 뭐 그럼 로그해서 대입해 주는 값 그대로 좀 들어가 있죠. 이렇게 그러면 18입니다라고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. B 로켓도 역시 같은 관계로 주어져 있는가요? 결과 자체가 이게 9가 돼 있으니까 9 대입해 주면 되겠고, 그 다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? V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, 그 다음에는 로그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? 됐습니까? 해서 관계. 이때 이제 A 추진체의 분사 속도 VA라는 것은 B 분사 속도의 몇 배인지 구하고 그 과정을 논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몇 배인지 물어보니까 그냥 곧바로 나누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? VB 분의 VA에다가 이 부분들은 뭐 밑변환을 좀 해주면 되는가요? 아니면 뭐 곧바로 처리해볼까요? 그럼 뭐 1 처리해서 그냥 이제 곱하기 했다 그럴까요? 뭐 그냥 로고 이거 이게 많이 도와줬는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, 그러면 VB분의 VA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3에다가 로그 18 지금 나누기 들어가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면 문제에 좀 답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문제에서 1.8을 가르쳐줬나요? 그러면 여기는 뭐 1 더하기 10 곱하기 1.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. 그럼 1 더하기 로그 1.8 처리되는데 이건 0.25니까 4분의 이렇게 해서 센스 있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5분의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뭐 15분의 4 해서 답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역수 한번 좀 더 하면 되는 거죠. 됐습니까? 일단은 뭐 문자 개수가 좀 많아서 좀 우리가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데, 뭐 계산 결과 자체로 이제 문제가 좀 제공되어 있으니까 결국 뭐 대입할 모양 형태하고 딱 연결시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문자가 많은 게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 읽고 주어진 관계식에 주어진 값들을 좀 잘 대입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, 동우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. x는 마이너스 k가 두 지수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, P5를 지나는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알려고 하자. 뭐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가면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. 지수함수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, k 값이 양인데 음수 지우네요. 그러면 요거는 또 뭐죠? 지수함수 그려가는데 대칭해서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겠군요. 이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k를 좀 대입해서 만나는 것을 P5라고 해주겠고, Q라고 해주겠고, P5를 지르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처리됐나요?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때 이제 두 함수 사이가 무슨 관계냐가 중요한 건데, y는 이꼴 3의 x제곱으로 처리되겠고, 요거는 마이너스 y의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, 요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럼 이제 x 보호도 바뀌어 있고 y 보호도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뭐 원점 대칭인 그래프다라는 사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겠습니다.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P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k 되겠고, 그 다음에는 3의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, Q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또 써야 되죠. 그러면 마이너스에 3의 k 제곱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여기다가 좀 마이너스 k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됐죠? 이렇게 좀 처리할 때 이때 이제 r점 좌표를 우리가 좀 고민 안 하고 이제 원점 대칭인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k,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k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. 원점 대칭이나 사실들을 좀 잘 기억해 가는 게 효율적인 식의 해석인 것 같죠.
돼 있고 이제 무게 중심을 열심히 구했는데 아이고 그럼 뭐 좌표가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연산만 좀 잘하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. 상수 A 값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. 일단은 x 좌표를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아이고 그냥 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? y 좌표를 보게 되면 3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더하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뭐 상수에서 지워지는 거잖아요. 이렇게 좀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는데 이 y 좌표에 해당하는 부분들 3분의 마이너스 3의 k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문제의 지금 무게중심의 y 좌표가 나와 있죠.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 3 처리해서 플러스로 바꾸고 그럼 이제 k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죠? 3의 제곱에서 2가 되는가요?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습니까? 여기까지 좀 잘 처리가 되어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가는 거죠? A, A, 끝났습니다. 이게 K 값이 얻어졌으니까 A점 좌표는 이제 3분의 2입니다라고 곧바로 좀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죠? 이 좌표 자체가 실수 마이너스 그죠? 아이고 이 K 마이너스 K 이걸 왜 이렇게 또 플러스 K로 썼나요? 마이너스 K 됐습니까? 아이고 지금 문제 좌표 자체가 음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주어진 부분들 일단 뭐 키포인트 되는 부분들 가장 먼저 주어진 함수하고 주어진 함수가 서로 이제 원점 대칭 관계에 있어서 PO를 지나는 직선이 그다음에 로그 마이너스 3분의 1 x성하고 만나는 이 R점 좌표 자체가 P점의 원점 대칭을 해서 자연스럽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. 이걸 뭐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교점 찾으려면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특징들 잘 살펴가면서 풀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0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. 앞쪽에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중요한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잘 익혀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.